제 근황 중에서 구체적인 거 하나는 코로나 확진 받아갖고 한 열흘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크게 힘들거나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빠지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더 싹 시원하게 좋아지도 않고 좀 찝찝하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좀 나눌 만한 얘기는 지금 이 현장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선제집이라고 하는 이제 건물을 잘 짓고 또 그 건물에 어울리게 뭔가 이것저것을 좀 잘 준비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 말고 건물에 잘 어울리게 필요한 것들을 좀 준비해서 갖춰보자 해서 진행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건물 자체 말고. 그 부분을 어쨌든 이제 불사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면서 합의하고 진행하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정직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번도 합의된 적이 없어요. 논의는 무수하게 했는데 합의된 부분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진척이 됐을까? 왜 됐을 것 같습니까? 사실 이런 걸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관찰도 하고 조목조목 따져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현실적으로 괜찮게 사실은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합의는 안 되는데 진척이 된 이유는 다양한 많은 얘기들을 하고 그래도 이렇게 해보면 어쩌겠냐. 썩 논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동의가 돼서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것은 아닌 거죠. 많은 논의는 했지만 어쨌든 뭔가 이게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는 이런 상황. 그런데 어쨌든 너무 지진부진해지니까 이게 뭔가 이제 매듭지어져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뭔가 결론 내려야 된다. 충분하게 마음에 들도록 합의는 안 된다 하더라도 상황이 이제 일이 진척돼야 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일이 진척된 게 하나가 있어요. 합의는 안 됐지만 그 첫 번째가 이제 선제집이라고 하는 편액입니다. 선제집이라는 편액. 그래서 이게 합의 부분을 제가 평소에 우리가 좀 충분하게 얘기하고 합의해서 가자. 그래야 우리가 함께 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냐. 사실은 그걸 우리가 많이 모색해 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배웠다고 할까? 터득했다고 할까? 이 합의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이해되고 동의되고 마음에 들고 좋다고 판단이 되고 다 똑같이 그렇게 돼서 합의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현실로 합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합의가. 그런데 현실은 합의가 필요해요. 함께 하려면. 현실은. 지금 우리 정부나 이 사회도 보면 결국은 그거 못해서 이 난리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전 정부와 현 정부, 여당과 야당, 좌파와 우파 등등 해서 결과적으로는 합의를 못 이루어서 끝없이 지금 반목하고 대립하는. 그래서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것을 바라봐야 되고 거기서 영향을 받아야 되는 국민도 힘들고 이런 게 이제 합의를 해야 뭔가 합의가 되어야 이제 하는데 그런데 내용이 다 동의되니까 합의한다. 이건 불가능하더라. 경험해 보면 내용이 다 동의가 되니까 합의한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해보니까. 다만 현실에는 합의가 필요하다. 현실적 필요성. 다 동의는 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합의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합의해야 될까? 세상에는 하나의 정답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답을 우리가 찾아내기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여러 가지 답을 찾아보자 또는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충분한 이야기들을 해보면 이것이 괜찮겠다 하는 것들이 찾아지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결국은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그 중에 그래도 좀 괜찮다 싶은 걸 하나를 갖고 이것 갖고 우리 같이 해보자. 이런 정도의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나 들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합의가. 어떻게 보면 지금 선제집의 내용을 채워가는 과정도 시원하게 다 동의가 되어서 합의되는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함께 깨지지 않고 함께 계속 가게 되는 것은 뭔가 이게 시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그 정도면 한번 가보자.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합의는 다 동의가 되기 때문에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망상일 수 있겠다. 거기에 맞춰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함께 충분한 대화를 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여러 개의 답, 좀 더 나은 내용들, 여러 개의 답들을 찾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요것 정도를 갖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런 정도의 합의 이거는 뭔가 우리가 좀 합의하는 문화, 합의하는 실력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다 동의가 되니까 합의된다. 이거는 거의 내가 현실적으로는 그냥 이 얘기는 멋있고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성은 없다 그런 것들. 선제집이라는 편액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어떠세요 보기에 그동안 봐보니까 신도님들 선제집 편액 괜찮죠? 그러니까 다 동의가 되어서 합의한 건 아니지만 다 동의가 되어서는 합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해보는 게 어쩌냐 이런 정도 해서 이제 그 중엔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긴 있죠. 그래도 합의해야 진척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합의해서 진척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아니구나. 선제집 여기 지금 이제 생명평화 문의 저것도 사실은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 과정에서 여러 얘기들을 정리해서 이런 정도를 한번 해보자. 이것도 한번 해보자. 해봐서 정 못 쓰면 새롭게 하더라도 일단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해봤는데 대체로 반응이 괜찮은 반응이에요. 보니까 대체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법상이라고 하는데 법상인데 이런 법상은 못 봤죠? 법상은 이렇게 높이에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법문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는 이제 법탁, 법을 설하는 탁자 이런 의미죠. 법을 설하는 탁자. 그래서 법탁이라는 말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합의가 안 돼요. 논의는 죽창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들 끝에 한번 나무를 보자 해서 이제 나무를 봤고 나무를 봤는데 이 나무가 너무 좋다고 다들 이제 다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안 가봤으니까 현장에는 그 안목 있는 분들이 갔는데 너무 좋다고 해서
일단 나무를 구하자. 그리고 전통적인 그런 법상 형식이 아니라 좀 더 권위주의적인 것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대중적으로, 좀 더 민주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거기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그 다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이제 했는데, 온갖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시원하게 그런 건 안 됐어요. 그런데 나무가 현장에 가보고 나무가 좋으니까 일단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나무는 구입하자. 그 안목 있는 분이 이제 그런 이제 제안을 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이 나무를 이제 구입해서 이제 우리가 법탁이라고 하는 생각 틀에 맞춰서 생각해보면 이거 잘라야 그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잘라서 법탁을 만들려고 할 경우 어떤 모양의 법탁일까 했을 때 이게 뭔가 좀 뚜렷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게 그래 이거야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니까 결과적으로는 나무를 나중에 좋은 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잘라서 하더라도 지금은 특별한 좋은 안이 안 나온 상황이니까 요걸 그대로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건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대체로 괜찮다는 분위기예요. 이렇게 한 게 저는 괜찮다. 이게 뭐 합의돼서 진행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엉거주춤하게 이제 그렇게. 그래도 뭔가 이거는 설법을 목적으로 하는 장이니까 설법할 사람의 어떤 좀 더 돋보이게 돼야 되지 않겠냐. 특별하게 좀 돋보이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이 볼을 만들었어요. 어떠세요? 이 의자를 이렇게 만들고 이 볼을 만들고 돋보이세요? 많이 돋보여요? 제가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합의해야 돼 하는데 그것은 내용적으로 다 동의되기 때문에 합의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이걸 우리 현실 경험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충분한 대화와 토론의 과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분한 대화 토론은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의 정답으로 모으지 말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을 찾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를 이런 정도를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합의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합의 문화를 만들어내면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데 더불어 함께 문제를 다루고 살아가는데 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잠깐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이게 나이 든 현상이기도 하고 가만히 보니까 또 한 가지는 요즘에 하도 이제 사회가 불안하잖아요. 크게는 뭐 기후 위기란 말로 우리가 불안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또 국내로 좁혀와 봐도 역시 뭐 양극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은 아슬아슬한 위태위태한 그런 분위기. 거기 코로나19 이런 문제 등등 해서 또 최근에 참사 이런 것들 경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젊었을 때는 그걸 이렇게 좀 착 치고 나가서 헤쳐나가자 좀 이런 쪽으로 이게 생각들이 움직였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이 착착 안 나가요. 자꾸 움츠러들어. 머뭇거리고. 그런데 이제, 이런 현상을 이제,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작지만 이런저런 모임들을 더러 이제 하게 되기도 하고 가게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뭔가 이게 야 이게 참 좀 희망적이다. 그런 기운이 없어요. 어딜 가도 보면 다들. 그런데 그래도 희망적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쫙 살아있으면 그런데 갔다 오면 힘을 받거든요. 사람이라 하는 게. 근데 다들 걱정들이요. 다들 불안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모습 곳곳에. 곳곳이 그런데 실상사도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뭐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곳곳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보고 실사 상황과 하고 또 비교해 보기도 하면 그 중에 그래도 실상사가 제일 나아요. 이거 잘 모르죠 우리가. 그 중에 실상사가 제일 낫다. 우리 불교라는 틀 안으로 좁혀오면 절이 절답게 또는 뭐 스님이 스님답게 또는 불자가 불자답게 그래도 그렇게 해보려고 모색들을 하고 그런 모색의 과정 속에서 뭐 찌그락찌그락 하지만 조금씩 그리고 더 토대가 쌓이기도 하고 실력이 더 늘기도 하고 그런 흐름들이 하나의 문화처럼 형성되기도 하고 그런 곳이 그래도 실상사가 그중에 제일 낫다. 사실 그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에 좀 덧붙이고 싶은 게 뭐가 이제 뭘 덧붙일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그래도 계속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주저앉거나 물러서 버리거나 엎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더 나가야지 계속 지속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간다는 얘기는 더 절답게 스님은 스님답게 불자는 불자답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좀 신심과 원력을 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나마도 실상사 제일 나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그런 누군가 와 봤을 때 그래도 실상사는 뭔가 희망이 보인다. 실상사는 뭔가 여기서 하는 내용들이 보니까 그래도 뭔가 배울 게 있다, 도움이 된다. 뭔가 희망이 그래도 희망을 만들 수 있겠다. 뭔가 좀 이런 가능성들을 갖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그 역할을 좀 더 마음을 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인 것이고요. 끝으로는 엊그제 이 자원봉사 왔던 분이 자원봉사 마치고 이제 가면서 인사를 아침 법석 때 여는 법석 때 인사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그 하루를 여는 법석이 좀 낯설고 어색하고 좀 불편했는데 어떤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며칠 쭉 겪어보니까 이 하루를 여는 법석이 대단히 본인에게 좋고 유익했다. 이런 것들이 좀 잘 더 완성도 있게 좀 좋은 문화로 잘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런 이제 몇 가지 의식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런 의식이 잘 정말로 사람들에게 나 스스로가 감동과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누군가도 또 감동과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의식을 잘 하는 것들이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나는 좀 귀찮고 불편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정진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라고 할까?는
우리가 늘 의식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 오늘도 이제 축원 마치고인가? 축원 마치고 끝에 가서 뭘 했죠? 그렇죠.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를 3번 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우리 익숙한 내용이잖아요.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고, 이 내용을 제일 많이 만나는 장이 어딜까요? 반야심경 제목이죠.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근데 이것이 사실은 신앙적으로는 이걸 많이 하기도 하고, 그냥 신앙적으로 오는데 의뢰의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내용을 좀 제대로 이 뜻이 뭔지 구체적인 삶 속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지 이렇게 가보면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열심히 외우기도 하고 합성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불교를 한글로 얘기해보자라고 하는 조그만 모임이 있어서 이제 지난달에 이거 한번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 좀 해보자. 번역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하고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 고액 요것을 한번 각자 번역을 해서 그런 숙제를 이제 갖고 그런 숙제를 해서 이제 엊그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얘기 뭐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했을 때, 이게 대자 마하 이 대자를 보통 완성, 위대함, 완성됨, 완성된 지혜, 위대한 지혜 또는 참다운 지혜 좀 주로 이렇게 풀거든요. 마하 반야 할 때 위대한 지혜, 완성된 지혜, 뭐 참된 지혜, 거룩한 지혜 이런 의미로 주로 푸는데, 위대하다, 완성되다 그 말도 사실은 또 구체적으로 와 보면 그래 뭐 그 위대하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뭐야? 거룩하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뭐야? 완성되다는 말이 도대체 뭐야? 하고 보면 그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해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이제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자고 해서 마하 위대하다, 완성되다, 뭐 거룩하다, 참되다 이렇게 이제 푸는데, 그래도 뭔가 이게 좀 탁 잡히지가 잘 안 해서 좀 잡히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궁리하다가 저는 중도의 지혜라고 바꿨어요. 중도의 지혜. 위대하다, 참되다, 거룩하다, 뭐 완성되다, 이제 그런 의미를 오히려 중도란 말로, 중도의 지혜로 피안의 언덕에 건너가는 핵심 가르침, 반야심경과 관계, 중도의 지혜로 피안의 언덕에 건너가는 핵심 가르침,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중도의 지혜로 피안의 언덕에 건너가는 핵심 가르침,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풀어서 숙제를 냈어요. 그렇게 해서 숙제를 했는데 그 얘기를 뭐 깊이 얘기는 못했고, 아마 다음번에 가면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오늘 이제 어쨌든 반야 바라밀다 심경 마지막 축원 구절을 보면서 이것을 중도의 지혜로 저 언덕에 건너가는 것, 이렇게 되겠네요. 경자를 빼면
중도의 지혜로 저 언덕에 건너가는 뭐 행위, 건너가는 몸짓, 뭐 이런 될 것 같아요. 몸짓 이렇게. 그것을 더 줄이면 중도의 지혜를 투철하게 실천하는 것, 중도의 지혜를 투철하게 실천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더 줄이면 그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도의 지혜를 투철하게 실천하는 것, 투철하게 실천하는 뭐 몸짓, 뭐 이렇게 좁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좁혀서 보면 그것을 더 좁혀서 이제 우리말로 더 좁혀서 바꾸면 뭔 말로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마하반야는 참되게 알다 뭐 이런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바라밀은 그 알물 온전하게 실천하다. 참된 알물 온전하게 실천한다. 참된 알물 온전하게 실천하는 것.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압축해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불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한마디거든요. 이 반야 바라밀이라 하는 게. 불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한마디인데 그것을 참된 알물, 이것은 마하반야를 참된 알물 온전하게 실천한다. 그것이 도피안, 피안으로 건너간다는 것을. 피안으로 건너간다는 건 행위한다는 거잖아요. 참되게 안 것을 참되게 실천한다. 이런 의미로. 불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한마디인데, 그렇게 좁혀봤을 때, 참된 알미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 참된 알미라는 게 어떤 것일까? 이런 걸 우리는 자꾸 이제 이게 상식적인 논리를 갖고 해석되고 설명되어서 이해되어지고 공감되어지도록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이제 특별한 과정을 밟아야만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참된 알미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걸까? 아마 주로 한문으로는 통찰지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통찰지. 통찰지라는 말을 우리말로 풀면 뭐 꿰뚫어 보고 안다? 뭐 그렇게 푸는 것 같아요. 꿰뚫어 보고 안다. 그런 얘기, 꿰뚫어 본다는 말은 어떤 것일까? 이게 어느 하나도 조목조목 짜서 보면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꿰뚫어 본다는 게 뭘까? 얼른 이미지로 어떤 이미지를 떠오릅니까? 꿰뚫어 본다 하면. 그냥 본다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뭐라고 할까? 일반적으로 그냥 본다 하면 저게 벽이 보이는데 꿰뚫어 본다 하면 저 벽 속까지 본다는 얘기일까? 어떤 것일까요? 꿰뚫어 본다는 말이. 일반적으로는 그냥 벽이 보이는데 꿰뚫어 본다고 했을 땐 저 벽 속까지 벽만 보이면 겉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겉만. 근데 꿰뚫어 본다고 하면 저걸 뚫고 들어가서 그 안의 내용까지 안다. 본다. 보고 안다. 이런 얘기가 돼. 꿰뚫어 본다는 말이 갖고 있는 이미지 어떤가요? 이렇게 사람을 딱 봤는데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잖아요. 꿰뚫어 본다고 사람 속까지 다 안다. 이런 말인가? 그래서 이걸 뭔가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해 보기 위해서 이제 찾은 게 미당 서정주 선생의 국화협에서 그
그 시 다 아시죠? 그 시. 그 시를 다 아시는데 꿰뚫어 본다는 말, 통찰지 하고 연결되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아마 짚는 게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짚은 거는 국화꽃,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어떻습니까? 봄에 소쩍새 소리하고 가을 국화꽃하고 연결이 됩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연결이 안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상황에 직결시켜서 곰곰이 따져서 보면 아,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상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건데 그 내용을 현실과 연결해서 꼼꼼히 따져보면 결과적으로는 가을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워내는 것은 단순한 한 송이 사건만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어쩌면 이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봄, 가을, 겨울, 봄, 가을,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다 시간적으로 함께하고 있고 또 공간적으로도 뭐 태양도 함께하고 있고 별도 함께하고 있고 달도 함께하고 있고 온갖 것이 다 함께하고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바람도 함께하고 물도 함께하고 흙도 함께하고 온갖 미생물들도 함께하고 곤충들도 함께하고 새들도 함께하고 사람들도 함께하고 그러니까 어쩌면 유형무형의 모든 것들이 함께해서 한 송이 국화꽃이 피어나고 있다. 이거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통찰지가 이렇게 해석돼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복잡하게 어려운 과정을 밟지 않아도 아 그런 것이구나. 이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전 1차적으로 불교가 이렇게 좀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바라밀, 중도의 지혜 또는 참된 알미 그걸 또는 통찰지 이런 내용이 한 사례로 생각한다면 미당 서정주 선생의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런 구절이 실상의 내용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잘 표현한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좀 참고하면 우리가 경전 언어들, 불교 언어들을 좀 더 현실성 있게 해석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해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 만약에 이런 경우를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한번 더 좁혀보면 어떨까요? 부모와 자식이라는 상황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우는데 나는 아이를 안 키워봐서 그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이 아닌 거잖아요. 아이를 키우는데. 이건 엄마 입장에선 저 아이가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죽으라고 또 해. 엄마 입장에서는 저 아이가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말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밉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불불 끓기도 하고 이제 폭발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부모의 삶이 자식에겐 운명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운명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운명은 본래 있다는 걸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나와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런데 부모의 삶이 자식에게 운명이 된다. 이거는 뭐예요?
인간이라 하는 환경 따라 만들어지는 존재다 이 말인 거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사냐,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식에게는 운명처럼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죠. 내가 가끔 뜻하지 않는 그런 불안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불안과 공포심 같은 게 생길 때가 있어요. 가끔. 이게 웬 현상일까? 실제 상황에서는 불안을 느껴야 될 이유가 없고 공포를 느껴야 될 상황은 아닌데 근데 문득 불현듯 그럴 때가 들어있어요. 아마 더러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 근데 실제 상황은 그래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럴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모의 삶이 자식에겐 운명이 된다는 얘기하고 연결시켜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나에게 그런 작동을 할 수 있는 부모의 삶이 어떤 게 있었을까? 부모의 삶이. 그게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이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렬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생각해 보면 잘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유복자거든요. 그러니까 4.3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빨갱이로 이제 중산간 마을에 집단 이주해서 처형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빨갱이로 찍혀서 이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어머니랑 이제 형님이랑 나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사건을 겪으면서 어쨌든 당신 나를 뱃속에 갖고 있었던 어머니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면서 살았을까. 이거하고 뭐 연결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강력하게 생각되는 게. 다른 거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아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마음에 안 드는 짓거리를 하는 이유가 좁히면 부모들의 삶과 관계가 있다. 넓히면 뭐 이 사회와 관계가 있다. 더 넓히면 뭐 온 유형무형의 모든 것들에 관계가 있어서 아이가 저렇게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사실대로 잘 파악하고 이해한다면 그 말썽쟁이 아이를 바라보고 대하는 부모의 관점과 태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걸 알았을 때 하고 몰랐을 때 하고. 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이 알물, 부모의 삶이 자식에게는 운명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어. 근데 이 알미를 온전히 실천하도록,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내 삶이 저 아이에게 저렇게 되도록 만드는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자기 삶을 성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 성찰을 하기도 하고, 이 아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또 어떤 내용으로 이 아이 문제를 다룰 것인지도 다를 것 같아요. 그걸 몰랐을 때 하고. 나는 받냐 바람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 정도를 투철하게 꼼꼼히 현실과 연결시켜서 꼼꼼해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잘 파악하고 잘 이해하고 삶으로 적용을 시키면 아마 하나님 부모와 자식의 예를 들었는데 자식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 방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달라지면서 훨씬 좋은 쪽으로, 훨씬 괜찮은 쪽으로 문제를 다루고 풀어내고 가게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하반자 바람일다. 늘 우리가 주문 외우는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사실과 연결시켜서 조목조목 이 얘기를 해보면 아 그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수긍이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마하반야 중도의 지혜 또는 참된 암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이것을 실제 삶의 상황에 실제 상황에 적용을 시키면 아마 부모 아이 문제를 훨씬 더 지혜롭게 훨씬 더 또는 바람직하게 풀고 문제를 다루고 만들어가는 게 좀 더 바람직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불교를 공부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정도면 불교를 공부할 만 하겠습니까?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봐요, 실제는. 이 얘기만 들을 때는 뭐 별거 아닌처럼 느껴지지만 늘 하는 얘기가 우리가 캄캄한 어두운 밤길을 가는데 등불을 들고 가는 것과 등불 없이 가는 것의 차이를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등불과 같은 거거든요.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등불과 같은 거예요. 이 등불을 들고 어두운 인생의 사막길을 걸어간다. 근데 불교를 공부하지 않고 가는 것은 어쩌면 등불 없이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불교를 잘 공부해서 잘 알고 가는 것은 등불을 드는 것과 들고 가는 것 같다. 그러나 여튼 등불을 들든 안 들든 가긴 가야 되고 또 추운 겨울이면 들거나 안 들거나 추운 것도 마찬가지고 이건 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등불을 들면 위험에 빠지지 않고 또는 헷갈리지 않고 갈 곳을 갈 수가 있지만 등불이 없으면 위험에 빠지거나 헷갈리게 되거나 그래서 아무리 뭐 날고 뛰는 짓을 해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반야바람일 우리가 늘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압축하고 해서 실생활로 응용될 수 있도록 하면 알아야 될 걸 참되게 안다. 이게 이제 마하반야 참되게 한 것을 투철하게 실천한다. 그게 이제 바람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불교란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하면 불교를 좀 더 편안하게 우리가 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